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스닥이랑 거래소 다 같이 밀리다가 코스닥은 지금 상승으로 좀 돌아서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는 뭐 쉽게 올라오질 못하는 한 0.7%좀 밀려나 있는데요. 좀 거래소의 상대적인 좀 부진 좀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약세형 악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4월 말 6월부터 종목들은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고 많은 종목들이 뭐 평균 20% 정도까지 지금 대중주들은 빠져 있던 상황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 제일모직 이쪽 움직임들이 시장 지수를 좀 왜곡시켰었죠. 오히려 종목들은 빠졌는데 그러한 종목군들이 강하면서 지수를 버텼는데 지금 그 종목들이 빠져버리니까 지수가 이제 체감만큼 떨어져 버리는 뭐 이런 악순환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미 추세를 이탈한 상태에서 뭐 하루 이틀 올라봐야 기술 반등밖에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주체 역시도 외국인들이 그동안 지난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뭐 1,000억대, 2,000억대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시세가 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되는 오늘 같은 시점에서 더더욱 체감은 좀 약화되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키는 구간이다. 그냥 계속 그렇게 간단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쿠전자인데요. 이 1분기 실적 잘 나오고 나서도 오늘도 장중에 한 10% 이상 급등했다. 현재는 한 6%가량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실적 모멘텀이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 종목을 제가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요인이 어, 이반영돼 있는 반영이 덜 되어 있는 중국주는 그래도 뭐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이었고 시장에서의 어떤 응답도 보시면은 같은 어떤 중국 소비 관련 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메르스 공포까지 확산되면서 그런데 이 종목도 중국과의 어떤 뭐 인바운드 쪽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로서는 더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건 시장에서 지금 선별되어 있는 종목들이 더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뭐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제가 상승 종목으로 같이 드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최근에 한 2, 3주 정도에 계속해서 약세 구간에서도 그냥 굳건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개별 시세 된다. 다만 연속성을 가지는 트레이딩은 정말 이런 몇몇 종목들 5일선조차 깨지 않는 정도의 강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에 한해서만 국한하는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저런 종목을 보시면서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아래쪽에서 좀 어설프게 준비하는 종목도 좋지 않을까라는 순환을 기대하는 2차 시세는 현재는 되지 않는다라고 기준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뭐 2, 3월 정도의 그 지지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6만 원 후반대에서는 좀 어쨌든 이제 크게 낙폭을 키우진 않고 오늘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3% 올라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이제 낙폭은 좀 제한되고 좀 반등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뭐 램시마의 미국 쪽에 대한 반응은 뭐 좀 차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뭐 우리가 봐야 아는 내용이고 현재로서 저는 셀트리온의 유형을 이렇게 봅니다. 이미 고점대에서 30%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5월달 이전에 어떤 4월, 3월에 그런 좋았던 시세를 지금 기대하는 것은 좀 비현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전형적으로 기술 반등이죠. 60일선 깨졌고 위쪽에서 뭐 8, 9만 원대 매물 크게 쌓아놓고 지금 역배열 형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전형적으로 기술 반등입니다. 이것은 뭐 한국 항공우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상당히 치명적인 매매 실수라 그럴까요? 그런 매매가 어떤 거냐면 정말 좋았던 구간에서는 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시끌벅적했던 종목들이 깨져 내려오면 나에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오히려 조정식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시세를 주고 쉬러 들어가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가격 조정이 아닐지언정 기간 조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과거의 시세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반등을 노리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기준만 지키셔도 꺾여 내려오는 종목을 사는 우를 범하지는 않으실 거다. 지금같이 시장이 조정 구간에서는 더더욱 충분한 하방 경직을 확인하셔도 지금 사나 그때 사나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가 오늘 뭐 그룹사 전체도 좋습니다만 SK 이 역시도 거의 상한가까지 와 있습니다. 뭐 신약 시판 가시화 뭐 이런 재료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급등을 단지 뭐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찾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 종목은 지금 좀 뭐 따라서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공격적인 분들은 뭐 SK라는 종목을 10%대 이상에 매수하는 건 사실 상당히 부담입니다만 근데 추세적인 위치는 저는 오히려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오히려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왜 오르는지 모르고 올라갈 때 보통 생각보다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SK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기에 이 정도의 움직임을 줬더라면은 이 시세가 단방에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보유 기준 예를 들어 로스컷 포인트를 한 19만 원 정도 잡으시고 리스크 한 5% 남짓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20만 원 오늘 장중 이탈이 되든 혹은 내일 잠깐 저점이 되든 간에 그 정도 라인이면 리스크 5% 정도 가지시고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하락 종목에서는 일단 좀 뭐 같은 화장품 섹터에서도요, 그 아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 LG생과하고 좀 다르게 지금 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4% 정도 약세권에서 나오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은 역시 뭐 기준선을 21선으로 좀 놓고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21선 이탈 기준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일단 무너지고 있죠. 일단 저는 지지선을 이렇게 낮추면서 가는 종목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지난 2주 전에는 5일선, 지금 21선, 또 이 자리에서는 5월 19일 날그 장대 양봉의 저가인 38만 8천 원 낮추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점을 잡아야 되는 종목은 사실 흘러내리는 종목인데 일단 주도주였기 때문에 한 시장을 완전히 이끌었던 주도주였기 때문에 봉 하나로 추세를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오늘 38만 8천 원에 대한 지지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메르스 때문이라면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38만 8천 원이 아모레 퍼시픽이 지켜지는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그 중국 소비 성장 쪽에 대한 상징적인 역할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0라인과 5일선 라인의 데드크로스 확정이라면은 기본적으로 61선을 건드리는 라인이죠. 61선 건드린다는 건 실적 확인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간 조정 과정으로 진행된다면 전반적인 중국 소비 섹터들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매를 하든 아니든 이렇게 한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의 움직임은 면밀히 보셔야 되고 또 하나 항상 약간 좀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들어갈 때는 주도주 먼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과거에 언제나. 현재 주도주는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아모레 퍼시픽이었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이 38만 원대까지 만약 내준다라면은 전반적인 종목들의 체감은 다시 한번 레벨 다운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뭐 재료가 좀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5월 디램 가격이 한 4% 정도 밀려나게 되면서 시장 예상과는 부합했다고는 합니다만 디램 단가가 좀 꺾이고 있다는 부분은 악재였던 것 같고요. 구글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아이오 통해서 발표한 거 보니까 뭐 데이터 센터 확충용으로 해서 상당히 좀 그쪽에 메모리에 대한 수요를 좀 늘릴 수 있겠다라는 시황도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하이닉스는 오늘 한 2% 정도 하락으로 좀 돌아서 있는데요. 단계 좀 급등했다는 따른 자연스러운 좀 반락 좀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뭐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냐, 5일선을 기준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보실 거냐, 아니면 뭐 앞으로 빅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무인카 시장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는 뭐 반드시 메모리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낸드를 포함해서 뭐 디램, V낸드까지 모두 일단 빅사이클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뭐 반도체가 중국주라고까지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하이닉스가 좋아지면 시장은 나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대로 하이닉스는 시장의 오히려 지수의 속도는 하이닉스가 조절을 해줄 겁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의 시세는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타 대형주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닉스가 좋은 상황이다라면 전체적인 체감 수익률은 나빠지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직접 하이닉스를 공략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48,000원을 확정 이탈하지 않는 이상 트레이딩 내지는 뭐 바이 전략 계속 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한 4% 밀립니다. 지금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여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뭐 유가도 조금 뭐 많이 올랐고요. 그래도 60달러 선에서 등락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르스가 지금 아시아나 탑승객 연결되게 되면서 공포심을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항공주들, 이 대표격인 대한항공 어떤 대응이 낫겠습니까? 네, 일단 이렇게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까지 대한항공은 좋다는 레포트가 거의 뭐 도배였습니다. 뭐 리레이팅 얘기까지 나왔는데 유가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가도 나쁘고 메르스 때문에 뭐 관광업 자체도 부진할 것이고 뭐 항공 수요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뭐 운송 수요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의 어떤 추세 이탈형 조정의 좀 대표적인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좋은 얘기를 붙였다가 추세가 깨지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주식의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좀 주의 환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대한항공에 대한 개별 접근이라면은 오히려 이 메르스 때문에 주가가 더 낮은 가격을 준다라면 단기적으로는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는 없지만 보유자분들은 매도는 늦었다.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조정을 한번 심하게 받으면 기간 횡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언제냐. 이 대한항공이 저는 좀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낙폭주 제가 이전에 대우조선을 가격 밸류를 가진 산업재 섹터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대한항공이 현재 이벤트성 하락의 피크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고 대한항공이 강하게 튀어오르는 시점이 현재 단기 낙폭형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술 반등의 어떤 맥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거래소는 조금 더 부진하고요. 코스닥은 플러스권입니다. 물론 거래소도 이제 종목별로는 다르게 수익률은 차별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낫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상 지금 코스닥이 더 잘 버틴다는 게 좀 의아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기대는 말자는 쪽입니다, 여전히. 5월 달보다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은 뭐 중국의 MSCI 이머징 인덱스 편입 여부라든지 혹은 6월 17일 FOMC에서 이후 9월 달 가이던스가 바뀌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보면 불확실성 5월보다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방어적 관점 먼저 좀 보자는 관점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수 보지 마시고 종목별 저는 코스닥 탄력형 종목은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5일선만 딱 보자는 쪽입니다. 이미 시장은 고개 꺾였기 때문에 21선까지도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 5일선 살아있는 종목만 매매하시고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큰 기대감 말고 보자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점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